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는 길게 보고 이렇게 매수하면 틀림없이 부자 됩니다. 바로 터틀의 방식 커티스 페이스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손실을 내고 있다 또는 나는 수익을 못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터틀의 방식이라는 책을 보고 이렇게 매수하면 수익이 나고 이렇게 매수하면 나도 400억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배워가시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터틀이라는 게 왜 생겼냐라고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한다면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농장에서 거북이를 키우듯이 트레이더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커티스 페이스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농장에서 그냥 거북이를 천천히 키워내는 것처럼 트레이더도 결국에는 그 누구든 간에 천천히 키워내면은 누구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고 재능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과거에 리처드 데니스 말 그대로 후천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트레이더가 만들어진다라는 이론과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 바로 이 커티스 페이스가 그 리처드 데니스 이 터틀 트레이딩의 첫 번째 제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티스 페이스는 이런 분입니다. 이제 리처드 데니스의 제자고요. 터틀 트레이딩 1기 멤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커티스 페이스가 대단하냐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터틀 트레이딩 할 때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19세의 나이였고요. 그래서 19세의 나이 때 4년 만에 리처드 데니스한테 약 420억의 수익을 벌어다 준 어떻게 보면 좀 천재적인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잘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항상 얘기하지만 후천적으로 이 터틀스 교육을 받고 수익을 낸 이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능력은 후천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커티스 페이스는 기계처럼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고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적 트레이딩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걸 만드는 이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 500대 유망 기업에 또 포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트레이더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이 커티스 페이스 이 투자자가 쓴 책이 바로 터틀의 방식이다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터틀 트레이딩과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해서 배워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보시면은 누구든지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방금 커티스 페이스의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레이딩과 투자라는 말은 다른 말이다.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무엇을 산다면 트레이딩은 가격을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나는 사람한테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무엇이 또는 건물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뭐 사실상 저 돈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트레이딩은 뭐냐면 가격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싼 가격이냐 높은 가격이냐 이게 높은 가격이니 싼 가격이니 이 매수 매도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거지 이 투자와는 사실상 거리가 좀 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더가 사고 파는 건 뭐냐?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바로 리스크를 사고 판다라는 거예요. 이 리스크를 사고 판다는 게 뭐냐 한다면은 사실상 주가가 저가에 있으면은 리스크가 낮은 상태죠. 그러면은 이 낮은 상태에서 내가 봤을 때 적은 리스크라면은 이 리스크를 내가 사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이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하락할 리스크가 큰 리스크죠. 이 큰 리스크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큰 리스크조차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자리다.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면은 이걸 내가 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높다 생각하는 거고 누군가는 이 리스크가 높다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트레이더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트레이더는 결국에는 상품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뭐다 리스크를 사고 파는 이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비합리성에 따라
매매하고 그 허점을 이용해 매매에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비합리성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사람들은 합리적인 행동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하긴 하지만 꼭 매매를 할 때만큼은 사람들이 이상해진다라는 거죠. 그거를 뭐 예시로 든다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를 좀 정리를 해놓은 이 커티스 페이스가 이 편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합리적이라고 한다면은 객관적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평등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A와 B가 있다면 A와 B를 동등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A와 B를 동등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향, 말 그대로 A 쪽으로 기울거나 B 쪽으로 기울거나 한쪽으로 기우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 바로 비합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합리성이 한 명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생기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비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편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무슨 편향이냐? 이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손실회피입니다.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 회피를 선호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이익을 10 얻을 수 있고 손실이 5 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10을 선택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이 5 손실 날 거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무섭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더욱 피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실 회피, 말 그대로 손실 쪽에 좀 더 편향되는 이 투자자들이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매몰 비용 효과입니다. 이거는 장래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보다 이미 나간 비용에 치중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주식을 뭐 사는데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 주식이 여기에 사고 여기에 샀어요. 근데 여기에 사서 여기에 샀는데 마이너스 한 20% 손실이 났어. 근데 얘가 이제 향후에 더 마이너스 30% 이상 더 하락할 것 같아. 그래서 최대 마이너스 한 50%까지 손실 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홀딩하는 게 맞을까요? 당연히 더 빠진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이미 여기에 돈을 태웠고 이미 마이너스 20%를 이미 손실 내고 있기 때문에 장래 지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30%의 손실보다 이미 나간 비용, 이미 지금 내 손실 내고 있고 이미 들어간 돈에 더 치중돼 있기 때문에 나는 매도하지 않고 그냥 끝장을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상 내가 마이너스 20% 손실 중이라면 당연히 앞으로 30%더 손실 날 수 있으면 이건 잘라내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미 들어간 비용 때문에 잘라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매몰 비용 효과라고 부르고 있고요. 처분 효과입니다. 현재 이익에 급급하고 손실은 방치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1%, 2% 수익 나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내 종목이 마이너스 10% 나던 거는 에이 냅동 오르겠지. 20%, 냅동 오르겠지. 마이너스 30%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실은 계속 방치하는데 이익은 1%만 나도 팔고 2%만 나도 팔고 3%만 나도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익에 급급하고 손실은 방치하는 사람들을 우린 처분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신 편향입니다. 과거 자료나 통계보다 최근 자료에 치중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뭐 예를 들어서 과거 자료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 A라는 종목이 한 10번 중에 한 9번은 대장주였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A가 대장주예요. 근데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B라는 종목이 가장 많이 움직여. 그러면은 아 얘가 대장주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A라는 종목이 대장주였다면은 당연히 A라는 종목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치중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신 자료에 좀 치중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최신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내리기 효과라고 하는데 손쉬운 정보에 과도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나 알아. A라는 뉴스를 아무나 알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나 아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한 종목이다.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구나 아는 종목고 대단하지 않은 종목인데 너무 거기에 과도하게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걸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고 같이 믿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세 명이 맞다고 그러면은 진짜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사실상 이 A라는 정보가
틀리다고 보고 있어요 나는. 나는 틀린 것 같은데? 근데 한 3명 정도가 이 맞아 라고 하면은 나도 흔들리는 거죠. 이거 진짜 맞나? 투자하는 게 맞나?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밴드웨건 효과라 보고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소수의 법칙에 대한 믿음입니다. 극히적은 정보를 가지고 신뢰 없는 결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어, 내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다 칩시다.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나한테 사탕을 하나 줬어요. 같이 먹자 하면서. 근데 사탕을 줬네? 이게 무슨 의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싶다는 거고,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싶다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러고 싶다라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러고 싶다라는 거는 사랑한다는 뜻이고, 사랑한다는 뜻은 뭐다? 아, 결혼하고 싶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 사탕을 줬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결혼까지 상상하는 이걸 우리는 소수의 법칙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냥 극히적인 정보는 그 정보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비합리적인 정말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비합리성이 뭐냐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이 효과들을 보고 우리는 비합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실 회피, 매몰 비용 효과, 처분 효과, 최신 편향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항상 객관을 두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내가 포함되는 게 있다면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시장 방향성을 예측하지 말고 시장이 특정 상태에 있을 때 의미를 찾아내라 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내려와. 그러면은 아 얘가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반등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시장이 이만큼에 내려왔어. 그럼 얘가 왜 내려왔을까에 대해서 지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 전에 테이퍼링 때문에 시장이 밀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얘가 밀리는 이유가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밀리고 있는 건가? 아니면 최근에 밀리는 이유가 이 중국과 미국 간의 이 서로 간의 경기 심리 때문에 밀리고 있는 건가? 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아, 얘 이만큼 밀렸으니까 반등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측은 하지 말라는 거죠. 당장의 의미를 찾아내야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매 원칙을 일관되게 꾸준히 따라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이 보통 매매를 할 때 매매 원칙이라는 게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도 한 번, 두 번 해보고 말아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애매한데? 그럼 던집니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10번, 20번은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승률이라든가 확률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승률 확률이 한 70% 나와. 10번 매매하면은 7번 수익이고 3번 손실이야. 그럼 당연히 이건 매매해야죠. 근데 아까 저희가 말한 이 법칙이 있죠. 뭐 있어요? 네, 손실 회피. 그러니까 7번 수익 내고 3번 손실 내도 손실 회피를 선호하기 때문에 3번 손실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 꾸준히 한번 이 매매 법칙을 만들어 보아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트레이딩은 네 가지를 지킵니다. 승산이 있는 트레이딩, 승률이 높아야 된다. 리스크 관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이 나야 된다. 일관성 있는 태도, 법칙을 계속 지켜야 된다. 트레이딩은 단순하게 복잡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는 빠지면 손절하고 오르면 수익 내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걸 되게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사람들이 빠지면 무슨 생각해요? 아, 손절해야지가 아니에요. 여기 물 태울까? 더 태우고 더 빠지면은 여기서 물 좀 더 태우고 여기서 더 빠지면은 어디다 존버하고 딴 종목도 찾아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빠지면 손절, 오르면 익절. 이렇게 단순한 법칙이 제일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특정 사건을 떼어 부각시키거나 큰 비중을 두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뭔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 B, C라는 이슈가 있고 기사가 있을 때 A라는 기사가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B, C는 뭐 평소에 있는 일이야. 그렇다고 해서 A라는 기사를 엄청나게 부각시켜서 얘가 이 B, C를 다 잡아먹을 듯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편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지 말고 현재를 기준으로 승률만 생각하고 대응하라. 말 그대로 A라는 종목이 수익이 더 날까? 아니 안 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그저 승률이 80%냐 70%냐
이 매매 이 승률에 따라서 매매를 할 뿐입니다. 내려오더라도 아니면 손절이고 올라가면 익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갈까? 더 내려갈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승률에 따라 익절과 손절을 기계처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실행한 트레이딩에 책임을 져라. 무조건 내 탓이다. 이게 뭔 소리냐? 사실상 매매를 할 때는 누군가가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아니 누군가가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항상 뭔 얘기하냐면 남 탓을 해요. 아, 내가 그 걔말만 아니었으면은 홀딩 하는 건데, 걔말만 아니었으면 손절 안 치는 건데, 걔말만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안 사는 건데, 무조건 내 탓입니다. 그냥 그 의견을 듣고 조언을 듣고 판단은 내 탓이지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도 없다. 그래서 남 탓하지 말라는 게 이제 법칙이고요. 통계적으로 전개될 법한 시장을 예측해 우위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캠피셔의 이론에 따르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4분기는 이제 웬만해서는 84%의 확률로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중간 선거 있는 해 4분기 10월부터 11월까지는 웬만하면 상승하는구나. 그럼 얘기하는 게 4분기는 시장이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상방을 잡고 매매하면 되겠다. 라는 식으로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더 나은 승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매매해서는 우위에 있을 수가 없다. 항상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위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일반적인 우위는 추세 추종자의 우위성은 지지선과 저항선이 붕괴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전 믿음에 오래 매달려 있는다. 이게 뭔 소리냐? 말 그대로 이렇게 저항이 있고 지지가 있으면 저항 지지가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뭐냐면 여기서 저항받을 것 같고 여기 지지받을 것 같아. 여러 번 받았으니까. 근데 이게 돌파를 해도 얘는 여기서 원래 저항받았으니까 또 밀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받다가 뚫리면은 원래 지지받았으니까 좀 내리다가 올릴 거야 라고 사람들은 매달려 있는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 추세는 돌파가 됐을 때는 더 올라가고 밑둘렸을 땐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이전 믿음에 오래 매달려 있지 말고 지금 당장의 우위성에 따라서 지지선과 저항선이 붕괴되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당장의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매매를 포기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만 뽑아놨어요. 첫 번째가 자본 감소입니다. 트레이딩 자본 감소. 말 그대로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손실 나니까 하지 말아야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자본 감소는 말 그대로 그냥 조절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다? 아까 얘기한 리스크 관리. 내가 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 100만 원이 50만 원 됐네. 마이너스 반토막 났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당될 수 있는 손실만 내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수익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수익인데 그러니까 트레이더가 직업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수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저수익이 꾸준하다면 오히려 정말 단기적으로 컸다가 단기적으로 박살나는 변동성이 큰 매매보다 오히려 꾸준한 저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저수익이 여러분들의 매매 인생을 절대로 뭐 무너뜨리거나 또는 여러분 매매 인생이 끝나거나 하지 않는다. 저수익이 오히려 꾸준할 때는 변동성이 큰 매매보다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격 쇼크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가격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요 정도에서만 움직인다 가격이. 그럼 사실 요 정도에서 움직일 줄 알아요. 근데 이러다가 분명 잘 알 겁니다. 종목이 상장 폐지라든가 관리 종목, 환기 종목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쇼크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쇼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방이나 하방이든. 근데 항상 상방만 열어놓고 하방은 안 열어놔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한폭을 걸어놓고 이 이상은 매도를 하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시스템의 기능 상실이에요. 수익을 내던 시스템의 손실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익을 막 내다가 이걸로 잘 벌어. 그러다 갑자기 손실이 나기 막 시작해. 그러면 이거 시스템 끝났나? 이 매매법 끝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증을 할 때는
한두 번, 5번, 10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번 이상 검증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승률이 80%라면은 잠깐의 이 기능 상실했다고 해서 거기에 흔들리면 안 된다. 오히려 중장기로 봤을 때는 승률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무계획이에요. 직감이나 예감, 소문 추측에 의한 매매 절대 안 된다. 무조건 계획을 짜놔야 된다라고 합니다. 종목을 찍는다면은 왜 찍었는가? 찍었다면은 뭐 때문에 올라가는가? 올라간다면은 목표가가 얼마인가? 손절가가 얼마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중을 얼마 넣을 것인가? 계획을 짜놔야죠. 무계획 매매는 절대 안 돼요. 직감이나 예감. 뭐 점쟁이도 아니고. 너무 높은 리스크. 아무리 투자 고수라고 하더라도 리스크 수준을 높게 정하면 파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이 뭐 1,000억이 있든 2,000억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거를 레버리지로 2배로 만들어서 2,000억으로 매매를 할 거야. 근데 2,000억으로 매매해서 마이너스 50% 나면은 그냥 파산이죠. 1,000억 날라가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감당되는 수준의 리스크를 정리해놔야지. 그냥 무작정 수익만 생각하면은 손실도 커진다라는 거. 비현실적인 기대치입니다. 자신의 그릇에 비해 너무 큰 수익 기대치를 가지지 마라. 그러니까 50% 먹어야지 100% 먹어야지. 근데 내가 지금까지 50% 100% 먹은 적도 없고 50% 100% 근거도 없어.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근거에 맞춰서 내가 예상하는 수준에 맞춰서 객관적으로 편향되지 않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손실난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자본 감소, 저수익, 가격 쇼크, 시스템의 기능 상실, 무계획, 너무 높은 리스크, 비현실적인 기대치 중에 내가 포함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연습을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이외에도 시스템 트레이딩 및 확률에 따른 매매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커티스페이스의 이 터틀의 방식이라는 책은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살 수 있으니까 다들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2차 전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눠주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제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또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이제 이 모든 자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각 스마트폰 내에서 뭐라고 검색을 하냐라고 한다면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어플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아까 전에 2차 전지 자료집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료집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이고요. 보시면은 다른 데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든 거라. 2차 전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 놓은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 당일 리얼 추천주라고 있습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렇게 자료 배포라고 올려놨거든요.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자료 배포 5만 명 들어가 보시면 이 전기차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자료집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고 이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그리고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다 무료거든요. 보시면은 8월 19일, 18일, 17일, 16일 추천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22일 추천주도 알아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극비 분석도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극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아용품 관련주가 올라갔으면 왜 올라갔으며 어떤 종목이 있는가 다 정리해드리죠. 그래서 여기에 테마주랑 다 정리가 돼 있어요.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다른 테마주 여기서 다 보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다 100% 무료입니다.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알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동석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 2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